한국에서 수입 맥주 1위인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일본입니다. 1위 자리를 무려 9년이나 차지할 정도로 일본 맥주는 한국인들에게 항상 인기였죠. 그런데 19년부터는 노제팬 운동으로 1위 자리에서 무려 4년간이나 내려왔는데 작년부터 다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편의점 오픈런 열풍을 일으킨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 캔 덕분인데요. 뚜껑을 통째로 따면은 마치 생맥주처럼 거품이 올라오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특징이 있죠. 작년에 SNS로 이게 유명해지면서 편의점 오픈런 사태까지 벌어졌던 거예요. 그 덕분인지 일본 맥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 맥주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아사히는 소매점 매출에서 카스나 테라 다음가는 3위일 정도이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한국에는 수입 맥주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여태껏 일본 맥주들만 제일 잘 팔렸던 걸까요? 오늘 일본 맥주를 드실 계획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드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수요시장 일본 맥주의 인기의 이유입니다. 사실 일본 맥주들은 한국에서 늘 인기였습니다. 수입 맥주 열풍이 분 2010년부터 살펴봐도 2018년까지 쭉 수입 맥주 부분 1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일본 맥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도 높고 잘 팔려서 그러냐? 그건 또 아닙니다. 노제팬 당시에 일본 맥주 수입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는데 한국은 여전히 일본에서 맥주 수출 1위 국가였거든요. 맥주는 대체로 생산된 국가에서만 많이 팔리는 특성을 보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화이트와 오비, 롯데에서 만든 맥주가 시장을 손에 꽉 쥐고 있지만은 한국 밖에서는 거의 팔리질 않죠. 그래서인지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도 높고 고루 잘 팔리는 맥주조차도 글로벌 점유율은 고작 8%에 불과합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 한국에서 일본 맥주의 인기는 대단한 거예요.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일본 맥주의 익숙함이었죠. 익숙함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선택에 옵션을 많이 주면 대부분 그냥 익숙한 제품을 선택하죠. 그래서 수입 맥주에도 선택의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일본 맥주들이 굉장히 유리했던 거예요. 일본은 거리가 가까워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찾으니까 일본 맥주를 일본에서 마셔본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게 일본 맥주 브랜드가 익숙해진 거죠. 국내 맥주의 역사를 파고들면 더욱더 익숙해집니다. 화이트의 전신인 조선 맥주는 일제강점기 때 아사히의 자회사였고 또 오비의 전신인 동양 맥주는 기린 맥주의 자회사였거든요. 출발점이 일본 맥주다 보니 해방 이후에 한국 맥주가 독자적으로 발전하긴 했어도 일본의 맥주와 비슷한 점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일본 맥주를 비슷하면서도 다른 맥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수입 맥주 붐이 볼 때 일본 맥주는 믿고 마시는 맥주가 됩니다. 여기엔 4캔 10,000원 이벤트도 큰 영향을 미쳤죠.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면 새로운 맥주를 4가지를 사서 도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원합니다. 보통 4캔 중에 한두 캔 정도를 도전하죠. 그럼 나머지는 안전하고 익숙한 맥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일본 맥주가 9년 연속 수입 맥주 1위를 기록한 비결이었고요. 하지만 2019년에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빌미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자 상황이 바뀝니다. 이때 노제팬 운동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줬냐면은 전년도인 2018년 대비 일본 맥주의 수입액이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노제팬 운동이 19년 7월부터 시작됐다는 걸 감안하면 19년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안 팔렸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2019년 11월에는 수입 맥주 국가별 순위에서 17위로 떨어졌고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그리고 홍콩산 맥주에도 밀려버렸죠. 20년에는 고작 560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하면서 한국에서 일본 맥주의 수요 90%가 증발해버리는 재앙을 겪었고요. 이 일본 맥주가 사라진 자리는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중국 맥주가 돌아가면서 차지했습니다. 매년 순위가 바뀌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다 비슷한 판매 성적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정은 좋지 못합니다. 수입 맥주의 인기 자체가 사그라들었거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입 맥주 수입액은 2018년에 정점을 찍고 22년엔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주류 소비 트렌드가 변한 거죠. 2010년대는 맥주의 시대였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는 하이볼이 인기였거든요. 또 팬데믹 때는 와인과 위스키 인기도 치솟았고요. 다른 술로 수요가 이동함에 따라서 맥주의 인기는 그렇게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4캔 10,000원이던 맥주가 4캔 11,000원, 지금은 12,000원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추락했던 일본 맥주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0년엔 560만 달러, 21년에는 680만 달러로 부진의 늪에 빠져있던 일본 맥주가 22년 들어서 1,440만 달러로 2배 이상 뛰었거든요. 이건 노제팬 운동이 벌어진 지 3년이 흐르면서 소비자들의 피로감이 쌓인 점이 컸죠. 또 그동안 막혀있었던 해외여행이 풀리면서 일본 여행객들도 늘어났는데 그렇게 일본 맥주에 대한 소비도 회복세를 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라멘과 야키토리, 이자카야 같은 일본 음식점들이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것도 일본 맥주 판매에 영향을 주었고요. 여기에 불을 당긴 것이 바로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 캔이죠. 기존에 우리가 봐오던 맥주와는 다른 맥주였으니까요. 맥주 캔을 따는 방법도 다르고 그로 인해 나오는 풍부한 거품부터 느껴지는 맛까지 달랐습니다. 부드럽게 차오르는 거품은 시각적인 재미도 주기 때문에 금방 SNS에서 화제의 아이템으로 떠올랐죠. 다들 이 생맥주 캔을 구하려고 난리였고요.
결국 시범적으로 수입하던 이 제품은 롯데 측에서 아예 정식으로 수입해버립니다.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 맥주 코너 앞에서 서성일 때 이 생맥주 캔을 고르게 만들었고요. 노제팬의 피로감에 일본 여행과 음식의 인기, 그리고 독특하고 새로운 신제품이 더해지면서 아사히는 다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22년과 비교하면 23년에 무려 40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거든요. 지난 20년에 매출이 500억 이하로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 상황이 엄청나게 바뀐 거죠. 아사히가 인기를 회복하자 기린, 삿포로, 산토리, 에비스 같은 일본 맥주들도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올해 1분기 수입량은 예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평가를 받죠. 즉 일본 맥주가 예전의 자리를 회복한 거예요. 아사히가 일본에서도 위기라는 말이 나오던 것을 생각하면 완전한 반전을 이룬 거죠. 일본 맥주의 수입 맥주 1위 탈환은 시사한 바가 큽니다. 특히 올 1분기 맥주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4%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일본 맥주의 이런 상승세에 대해서 이전의 하락세가 매우 컸기 때문에 오는 기저효과라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상 예년 수준의 회복을 했다는 점에서 홀로 성장 중인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기획과 상품이 뒷받침된다면 시장이 역성장하는 상황에서도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일본 맥주가 예년의 인기를 회복한 상황이라면 과연 어디까지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 역성장하는 와중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본 맥주 사랑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겁니다.